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일까요? 기술일까요? 이 질문을 들으신다면 조금 계산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상처받게 되고 더 사람은 못 믿게 돼요. 그로 인해서 사랑이란 아주 유치한 감정이야, 사랑 그딴 건 믿을 게 못 돼 라는 생각까지 하시게 되었다면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하여 사랑은 기술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의 스테디셀러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랑은 기술인가 감정인가에 대한 내용을 1강과 2강에서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 프롬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감정이란 그냥 느끼는 것이며 운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따로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되는 것, 그것을 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프롬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술의 의미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거나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기 때문에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실패하는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는데요. 사랑을 실패하는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을 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 아닌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면은 그냥 운이 좋지 않았다, 상대방의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사랑의 능력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최초의 설레는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썸을 탄다던가 혹은 연애 초기에 느끼는 그런 두근거림과 설렘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후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이 식었다, 혹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러한 접근법의 감정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확신하여 말합니다. 사랑이란 건 이런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여겨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비유를 해줍니다. 그들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 그림 그리는 기술은 배우지 않고 아름다운 대상을 찾으면 걸작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의 접근들을 통해서 사랑은 기술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사랑을 하려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이유로는 LA 프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일과 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말들입니다. 합일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태초에 합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예시로서 인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인간은 원래 자연이란 것과 하나였고요. 우리 개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원래 부모님이라는 존재와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합일은 우리들에게 안정과 평화와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연애를 하려고 하고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등등등 자꾸 합일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분리라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리란 말은 말 그대로 서로 나뉘어 떨어지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즉 이별, 자립, 독립 이런 것들을 빗대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분리라는 감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분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분리라는 경험을 최초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살아있다면 필연적으로 분리라는 감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초의 모습인 하빌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과 고독과 절망과 같은 그런 기분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해내면서까지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리에서부터 하빌로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분리라는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합의를 위해서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비성숙한 사랑은 진정한 합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래 사랑은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세계 전체와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성격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특수한 한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은 본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3번째는 개인 간의 존엄성,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 간의 존엄성이 유지된 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한쪽의 존엄성만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까지 성숙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에 덧붙여 저자는 현대사회는 성숙한 사랑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회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라는 3번째 챕터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풀어줍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한 가치교환 중심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모든 것에 가치가 매겨지고 가치가 비슷한 수준끼리만 교환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이 조건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이 되어야 하는 거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쳐다볼 만한 가치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비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숙한 사랑을 위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마지막 챕터인 4강에 그 내용들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배경으로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약 2가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객관성 기르기입니다. 비성숙한 사랑이라는 존재에는 내면에 자아도취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성격이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사고만이 정답이라고 추구하는 그런 관점들이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아도취를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힘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인 이성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다는 건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나를 관찰한다는 것은 매우 겸손한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앙 기르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란 종교적 의미의 신앙이 아닙니다. 합리적 신앙이란 사랑의 각성을 의미하며 자신의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 얻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합리적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야만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의 순기능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런 합리적인 목표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으며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이 성숙한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본래 하빌이라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합의를 위한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성의 힘과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의 합리적인 신앙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뤄내야만 진정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프롬이라는 저자는 정신분석학자, 즉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론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받았던 저에게 이 책은 큰 반성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작품을 읽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사랑을 주려 했던 사람일까?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일까? 혹은 나는 그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해 줬을까? 아니면 내 존엄성을 지켜가며 사랑을 했을까? 등등.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런 배움들을 저한테 적용시켜보고 다시 한번 앞으로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테크닉과 일상적인 연애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걸 얻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실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알아야 이파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상처받고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의 사랑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확신하여 추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책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인용문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